오늘은 정말 심각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8월 28일, 바로 오늘부터 전세자금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빌라, 다세대,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 시장에서 역전세난이 본격적으로 터질 예정입니다. 집주인들은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고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이 상황을 아주 천천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오늘부터 전세 대출이 막히는 걸까요? HF가 오늘부터 새로운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규제는 선순위 채권과 임차 보증금의 합계가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면 전세 대출 보증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집주인이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이 걸려 있으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이 크게 줄어들거나 심지어 아예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빌라, 다세대,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아서 이 규제의 타격이 훨씬 큽니다.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게 되고 이게 바로 역전세난의 시작입니다. 집주인은 파산 위기에 처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잃을 위험에 빠지는 연쇄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김영희 씨는 30대 직장인으로 2024년에 경기도의 빌라를 갭투자로 샀습니다. 공시가격 2억, 시세는 3억 5천만 원짜리 집이었어요. 김영희 씨는 자기 돈 5천만 원을 넣고 대출 5천만 원에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으로 내고 재개발 빌라를 샀어요. 전세 대출이 잘 나오니까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025년 8월 28일부터 이 규제가 시작되면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 만료로 나가려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김영희 씨가 새 임차인을 구하려 하는데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영희 씨의 대출 5천만 원과 기존 세입자 보증금 2억 5천만 원, 총 선순위 채권 3억이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했기 때문이에요. 새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고작 1억 정도. 결국 김영희 씨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니면 집을 팔아야겠죠. 집값이 올랐으면 문제없는데 지금 같은 시기엔 제값 받기도 어렵습니다. 김영희 씨는 싸게라도 팔아야 하나 월세로 돌려야 하나 고민하며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 줄줄이 터질 거예요. 이 규제는 왜 생긴 걸까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즉 버블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을 관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HF가 세입자의 신용도만 심사했지만 이제는 선순위 채권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선순위 채권이란 뭘까요? 쉽게 말해 그 집에 이미 걸려있는 먼저 갚아야 할 돈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째, 집주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등본의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금액입니다. 둘째, 기존 임차인이 걸어놓은 전세 보증금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새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민호 씨는 2022년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 서울 근교에 다세대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매매 금액은 총 5억 5천만 원이었어요. 이민호 씨는 자기 돈 1억 5천만 원에 대출 5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전세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세입자를 들여서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받고 이 돈으로 주택을 사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볼 계획이었죠. 이민호 씨는 어차피 돈은 전세입자가 다 내주는 거니까 내 돈은 얼마 안 들어가, 요즘 전세 대출도 쉽게 나오니까 딱이야 라며 엄청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2023년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이민호 씨의 집 시세가 5억 5천만 원에서 4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이제 계약 만료로 나가려고 할 때 새 임차인을 구하려니 전세 대출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민호 씨의 대출 5천만 원과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3억 5천만 원, 총 선순위 채권 4억이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민호 씨는 이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 이제 어쩌죠? 임차인이 분명 나간다고 할 텐데 왜 그때 샀는지 후회만 남아요 라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규제로 어떤 후폭풍이 올까요? 먼저 대출을 많이 끼거나 적은 갭으로 투자한 집주인들은 파산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요. 특히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시세 하락으로 이미 깡통 전세가 된 곳이 많습니다. 깡통 전세란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상황을 말해요.
제가 아는 지인은 다가구 주택 세 채를 갭투자로 샀는데 한 채에서 비슷한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손해가 무려 2억 5천만 원이었죠. 임차인들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보증보험을 청구하지만 집주인이 파산하면 회수가 어려워요. 월세로 전환한다고? 집주인에게 여유자금이 없으면 그마저도 불가능합니다. 임대인 연합회도 이 상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내용이 아주 강렬합니다. 정부가 비아파트 임대인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사실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에 비교적 가까워서 이 규제의 타격이 덜하지만 빌라 같은 비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의 60-70% 수준이라 타격이 훨씬 큽니다. 한쪽에서는 보증 한도를 높여서 연착륙을 시켜야 한다고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맞서고 있죠. 금융권이 부동산 버블을 키운 탓이 큽니다. 과거엔 대출을 쉽게 내줬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규제 칼을 빼든 거죠. 김민희 씨는 2024년에 서울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이었죠. 당시엔 집주인이 대출이 많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 초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민희 씨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새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민희 씨는 보험을 청구했지만 보증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어요. 민희 씨는 직장을 옮기면서 불가피하게 먼저 새 집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추가로 월세집을 구했어요.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고 기존 집 보증금은 받지도 못하고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대요. 전세가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이게 무슨 악몽이냐며 울분을 토했어요. 오늘부터 규제가 시행되면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쏟아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차인 여러분,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의 기존 대출, 즉 근저당과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산해서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는지 꼭 계산해 보세요. 만약 126%를 넘으면 그 집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에 조회가 가능하다면 은행에 문의해서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를 고려하거나 선순위 채권이 낮은 다른 집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악몽 절대 겪고 싶지 않으시죠? 집을 소유하고 있으시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자기 돈으로 근저당 대출을 줄이세요. 어렵겠지만 필수입니다. 둘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는 전략을 고려하세요. 셋째, 법인 임대라면 보증 한도가 80%로 더 엄격하니 사업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파산하는 상황 절대 겪고 싶지 않으시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서울의 전세 물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2년 전에는 8만 개였던 물량이 지금은 4만 개로 줄었습니다. 경기도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전엔 10만 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4만 개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60% 가까이 줄어든 셈이죠. 왜 이렇게 됐냐면 2023년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비율이 50%를 넘으면서 임차인들이 재계약을 선택하고 있어요. 23년도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훨씬 쌌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들은 집을 사지 않는 이상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매수도 어려워졌죠. 살기 좋은 동네는 전세 물량이 특히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덜 인기 있는 동네에서도 전세를 구하기 힘들어졌어요. 전세 물건이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지난 2년간 약 6% 상승했습니다.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거죠. 울산, 부산 같은 지역도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는 공급 부족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5년엔 둔촌주공 같은 대단지 입주로 공급이 조금 늘었지만 2026년과 2027년엔 입주 물량이 급감할 거예요. 특히 이전에 계약한 분들은 갱신권도 다 썼기 때문에 2026년 전세 계약 만료 시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정부가 세금 정책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토부가 이미 관련 연구 용역을 시작했어요. 용역 결과가 정부 의도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공시가격이 오르면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세금 부담도 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규제로 역전세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빌라 경매가 급증하고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날 거예요. 투자 실패를 피하려면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계획하세요.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처럼 갭 투자에 의존하다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실패의 사례들을 교훈 삼아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